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피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기관과 외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요,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CES 2025에 올해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됐다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은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주목해야 할 반도체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 검토에 착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드론주들도 금요일장에 이어서 이 거래일 연속 맑은 날씨 보이고요. 대표 수출주로 꼽히는 화장품주들, 지난해 수출 호조와 함께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살아나며 오늘 강세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트윈데믹 우려의 진단키트주들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새해 첫 주부터 맑은 날씨 보였던 로봇주들, 양자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CES 개막 기대감에 랠리가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이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에 투심이 개선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고요.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가장 큰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쪽이 라닉스인데, 이 라닉스가 양자 보안 국책 과제를 주관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녀 공장은요, 오늘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좀 거래가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만 오랜 협의 끝에 국내 사모펀드가 마녀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쾌청하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4거래 연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현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좀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담긴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잠정 실적을 두고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나증권, SK증권, DS투자증권, 상상인증권까지 목표가를 줄 하향했고요. 다만 현재 주가를 저평가 구간으로 전망,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네이버는 이 증권가의 맑은 날씨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NH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4분기 광고와 커머스 영향으로 좀 호실적이 기대되고 올해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12%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인데 하나증권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과 함께 올해 영업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흐린 날씨를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종목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이 네. 금요일장에 이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저희가 오전장 분위기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다가온 오후장 대비해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전장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 포지션이어서 다소 이제 시초는 좀 떠서 시작했지만 부진한 흐름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상승력을 키우고 있고 우리 코스피도 상승력을 잘 키우고 있는 모습으로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오전 시황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93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그 근접하게 2,481선을 지금 81선을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5선을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대로 이제 753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CES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CES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양자 컴퓨팅이죠.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 이 섹터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저희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 오늘 파트너님께서 어떤 이슈와 좀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진단키트주들 모처럼 반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지난주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살아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 역시나 금요일장부터 분위기가 괜찮은 편인데요. 지속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양자 보안입니다. 올해의 주인공 양자 컴퓨터가 차지하게 되는 걸까요? CES를 앞두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강세 이어나가는데요. 오늘도 파트너님의 진단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독감 엄청 유행이잖아요. 주변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은데 진단 키트주들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워낙 급등락도 크고요. 단기적인 테마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할지 어떤 종목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네.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 단발성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조금 더 이제 좀 추이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다. 하지만 근데 그것도 단기적이겠죠. 하지만 하루 아침에 그냥 이 이슈가 사라질 건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지금 확산세가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독감과 코로나19 그리고 RSV,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이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국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좀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인플루엔자나 이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클라미디아 그리고 리노바이러스, RSV,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전파력이 좀 강하게 변이됐을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시 2차 팬데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호흡기 이 한마디로 인공호흡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메가 ACS 이제 이 종목이
전 금요일 날 좀 상승력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수젠텍, 차백신 연구소 이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 랩지노믹스를 한번 오전에 꼽아 보았어요. 이게 한 오전까지만 해도 한 7에서 8% 정도 움직였었는데 랩지노믹스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국에 도착하니 26%까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요 관련 종목들 중에 이제 랩지노믹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일단은 뭐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미국의 이 클리아랩이라는 것을 이제 인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이제 검진 받을 수 있는, 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랩인데, 이 클리아랩을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미국 매출 비중이 현재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023년 3분기에 매출 비중이 17.6%에서 2024년 3분기에는 59.4%까지 매출 비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일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2025년부터는 이 진단검사 이 전환 효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되고 흑자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2025년부터 일단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도 많이 좀 양호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또 주가도 많이 이제 빠져있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강력한 수급이 오늘 좀 몰리면서 26%대나 상승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양봉, 음봉, 양봉 패턴에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나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냐면, 특히 이제 오늘 양봉이 상당히 조금 이제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3,100원 부근부터 그 이하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급격한 상승력으로 인해서 조정을 조금 주게 된다면 3,100원 이하로 접근을 하신다면 재차 상승력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800원 정도 부근 한번 노려보시고, 2차적으로는 4,250원 정도 부근까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트 관련주들 너나 할 것 없이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랩지노믹스 꼽아주셨고요. 1차 TP 3,800원, 2차 TP 4,250원 선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파트너님, 새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 주들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토뿐만 아니라 소보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데 반도체의 겨울 지나갔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이제 서서히 좀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들이 서서히 좀 번지고 있어요. 다른 섹터까지. 왜냐면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들만 좀 올라갔다면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좀 반등력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의 어떤 주가적인 한파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도 일단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온 것이 일단 반도체 섹터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부터 지난 목요일 날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자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도 같이 상승력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반등력이 잘 나온 이유가 이번에 이제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에서 이 CES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오는 것이 이제 잭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였죠. 여기서
이 인공지능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의 이 개발 및 공급 상황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HBM4를 양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 의해서 이 디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HBM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나오면서 또 올해는 점유율이 더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5년에도 2024년에 이어서 이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력이 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시간을 틈타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그때 한 33,000원 부근에서 47,000원 부근까지 지금 급격하게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력을 지금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 이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또 언급을 드렸던 이제 ISC라는 이제 반도체 소켓,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업체죠. 그런데 이 기업도 제가 언제부터 언급을 드렸어요? 지난 이제 11월 말부터 5만 원대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제가 이제 목표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이제 74,000원 부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으면 한 6만 원대에서 6만 3천 원대에서 한번 사라, 4천 원대에서 사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눌리지 않고 이대로 또 돌파할 가능성을 또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8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ISC 아니죠 뭐였죠 그때 에이징 랜드 자 에이징 랜드도 제가 그때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2차 상승이 지금 나오면서 상승력을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뭐 45,000원짜리 이탈 안 되면 그냥 쭉 올라가면서 한 4만 한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새롭게 언급드린 종목이 있는데 바로 SFA 반도체예요. 드디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제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이제 SFA 반도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성이 좀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패키징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뭐 HBM4나 아니면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본딩 와이어 쪽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패키징 방식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죠. 장비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SFA 같은 이제 이 회사 이제 모회사 장비 회사 있죠, SFA. 그 회사에서 이제 3D 관련 이제 이 패키징 관련 기술 장비를 현재 지금 개발 중에 놓여져 있고, 올해까지 장비를 완성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다, 이렇게 파일럿 생산 라인에 깐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도 이제 HBM4나 내지는 유리기판 패키징 관련 수혜 종목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리는 종목 SFA 반도체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종목이 있죠. 오늘 이제 탑픽 종목 GST. 자, GST가 이제 본격적으로 횡보 국면을 벗어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시세를 분출할 거야라는 적극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죠. 이제 GST가 이제 횡보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계속 17,000원대 초반에서 사들여라,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횡보 국면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주가는 바닥이었던 측면이 있고, 이제 블랙웰을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양산을 엔비디아가 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발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발열 문제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불거지게 된다면 무엇이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액침 냉각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저온 칠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GST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GST가 오늘 한 5%대 지금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대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세 분출은 최소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미 기술주 훈풍에 CS2025라는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기존에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ISC, 에이징 랜드에 더해서 오늘 SFA 반도체까지 새로운 시선 좀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액침 냉각 테마주 GST까지도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는요, 양자 보안입니다. CS2025 관련해서 반도체,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까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파트너님,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4일 동안 개막을 하잖아요. 진행이 되는데 CS2025가 개막하고 나면 또 이 모멘텀이 소멸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제 CES에서 핵심 키워드가 됐던 관련 종목들은 큰 상승폭을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요. 그렇죠. 네. 5G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CES에서 핵심 키워드로 작용되는 것이 네. 양자 컴퓨팅이에요. 네. 그 양자 컴퓨팅이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또 한층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AI 섹터도 긍정적이고, 또 이 AI 기술을 띄우려면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AI 관련 반도체,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 즉 반도체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쪽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겠죠. 왜? 테슬라가 인공지능 기술만으로 자율주행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좀 키워놓은 상황이 있거든요,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까지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 이 자율주행이 좀 어느 정도 잘 된다면은 드론 관련 섹터도 또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또 도심항공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좀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통신 쪽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이 부각받으면 보안 쪽도 또 부각을 같이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가장 상위 핵심 키워드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CES에서 이 인공지능을 이을 차세대 기술로 양자 컴퓨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막을 이미 이제 하루 앞두고 이 잭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구글 차세대 양자 컴퓨팅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양자 구성 요소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슈몰이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기업 전시 부스도 양자 기술 상용화 방안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양자 기술 스타트업 이 큐신 플러스는 양자 통신용 신호 생성기를 출품해 올해 인베디드 기술 부분에서 혁신상을 지금 받는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관련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또는 유럽 쪽에서 해외 쪽에서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잘 발생이 되고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지난 3분기까지, 그러니까 지지난년 대비 지난 3분기까지 이제 매출을 비교해도 한 8% 정도가 더 성장이 나왔어요. 이게 매출이 지속적으로 매년 성장이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통신 장비 회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솔리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언급을 드린 종목이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한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바라봐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거의 10,000원 근접하게 9,690원 정도까지 고점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뭐 크게 눌리지 않고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혹여라도 만들게 된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가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언급드린 종목이 이제 우리넷이죠. 우리넷도 지금 매년 매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이런 통신 장비 관련주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언급드린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눌리면 눌릴수록 우리가 뭐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이 상태로 이제 상승 흐름이 잘만 이어진다면 마찬가지로 11,000원 정도 부근,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 일단 드림 시큐리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신고가를 만들면서 좀 윗꼬리는 좀 달고 있지만 살포시 지금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좀 이슈만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장대 양봉 정도도 한 번 정도 또 분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일단 드림 시큐리티 한번 잘 보시면서 가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QSI 다시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최근에 급등력이 너무 많이 나왔죠. 급등력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단일가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8일 날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매도력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살짝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8일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 단일가 거래가 말고 이제 본 거래가 재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급등력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QSI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9,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잘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최근에 급등력이 나왔지만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흑자를 내는 기업이고 그리고 상장 회사 중에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는 또 유일한 또 회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단 이 마이크로 파머 논리식 직접 회로를 이번에 이제 국제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죠. 원래는 이제 극저온 저자범 증폭기 모듈을 원래 이제 개발을 미리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직접 회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극저온 저자범 증폭기 모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MMIC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제 회사들에게 이제 이 부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한마디로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상장 회사들 중에 좀 유일하게 좀 판매가 되는 어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일정 부분 제가 이제 언급드렸을 때보다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부터 9,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고 이 상태로 한 번 정도 더 시세 분출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14,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테마 같은 경우 올 한 해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 QSI 꼽아주셨는데 자세한 매매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보신다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들 세워주셨는데요. 매일같이 무료 교육방 안에서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런 보다 세세한 투자 전략들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지금 이제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슈들만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놓는다면 오전장에 올라오는 몇몇 종목들만 보더라도 오늘 무엇을 공략할지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놀러 오셔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매일매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맵을 한번 구축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전장에 조금 이제 부각을 받는 섹터들 제가 이제 미리미리 콕콕 집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관련 섹터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빨리빨리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기회들 선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새해 연이틀 강한 급반등, 계속해서 부진했던 우리 증시라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한편 우리 챌린지는 9주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모두 1%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회복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짚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8주차 이미 3일 만에 46% 엄청난 기록을 세우신 바가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를 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5일 동안 13% 상승률로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매일 두 종목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때 이제 장기 포트도 금요일 날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편입 편출 종목들도 있었고요. 어느덧 성공률도 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챌린지 9주차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두 종목 나와 있긴 합니다. 가온칩스, 최근 들어 맞춤형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훈풍을 타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도체라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내에서도 주목도가 가장 큰 게 바로 에이직 쪽입니다.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이죠. 성공률 5.44%이고요. 이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5일선 타고 5거래 연속 올라주면서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상으로도 주가는 3%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보겠습니다. STO나 토큰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 상승폭이 가온칩스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성공률 자체도 0.12% 수준입니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8,580원 좀 목표가를 짧게 설정하고 챌린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두 종목의 누적 성공률이 현재 하단에 나오고 있죠. 5.56%입니다. 네, 오늘 시작이 벌써부터 좋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저희 1313 챌린지 8주차도요, 46%대 성공률로 마무리를 했고 9주차도 두 가지 종목으로 지금 출발 분위기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용철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주차 챌린지 두 가지 종목이요. 모두 다 상승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가온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온칩스는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는 6%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흐름이 반영이 되면서 전 고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최근에 2024년도 12월 27일부터 5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전 고점까지 돌파한 흐름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그 조정 장세는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4만 1,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5개 캔들을 모두 다 합치면 장대 양봉이 되는 만큼 합성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추가 상승 흐름은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눌린다 하더라도 제한된 눌림폭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추세적으로도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번 주 1313 챌린지 포트 안에서 계속해서 편입시키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AI 관련주다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제한되는 흐름인데요.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024년도 7월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급등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현재 거래량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은 이 정도의 움직임 아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보다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거래량이 유입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줄 만한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가 대량 거래량을 유입시키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저가에서 매수해서 그렇게 고가에서 차익 실현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말 적합한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온칩스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9주차 챌린지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 모두 강력 홀딩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들 또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포트 상승률도 참 잘 내고 계시지만요. 장기 포트도 차곡차곡 성공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5가지 종목으로요. 지금 누적 성공률 8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정말 2023년도 최고점 89,400원을 만든 이후에 하락 추세가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역시나 거의 반 이상 3분의 1 수준 가량으로 가격 조정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받은 이후에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그것도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강하게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현재 최근에 좀 더 눌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도 최근에 이 상승 추세를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3% 이상의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상승 추세 지지선에 정확하게 지지받고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의 조정폭이 좀 더 깊었기 때문에 반등폭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13 챌린지 장기 포트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상승 파동에 대한 정고점 돌파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일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부터 35%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전 고점 아직은 돌파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 고점인 3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3만 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신고가도 돌파가 가능한 흐름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월부터 정말 강한 상승 추세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이 고점 라인대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한 3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충분히 돌파도 가능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상승률을 극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장기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자, 오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죠. 2%에 대한 조정, 장중 1%에 1.79%에 대한
대한 상승을 반납을 하면서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정 장세는 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에 수렴 고가 패턴, 수렴 고가 돌파 패턴에 대해서 등대 기법 설명해 드렸죠. 이 심화 과정 설명해 드리면서 삼각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저점 올리는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 2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가와 고가를 내리는 이 하락 추세. 자, 보시면 오늘의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에 상단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폭이 좀 더 이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2024년도 8월부터의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2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렴 이후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강한 상승 추세, 빠른 시간 안에 강한 상승 추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눌려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 등대 기법의 응용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자, 2024년도 8월부터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중간에 등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 8.4%에 대한 조정 장세를 낙폭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 계속해서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 종목 급등 이후에 눌림 파동이 좀 길었는데 이 눌림 파동을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시켰고 그 중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등대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볼리저밴드 수렴 이후에 확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추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출되는 종목 없이 장기 포트 계속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부터 이렇게 중장기 종목까지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 잘 따라가신다면 또 상승률로 차곡차곡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조차 챌린지요. 오늘 또 새롭게 편입될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될 두 종목 SG와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자, 가장 먼저 SG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SG는 여러분들 최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보름 보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죠.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은 이후에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기고 싶을 만한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휴전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는 흐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 종목들이 하루 이틀 만에 재건이 되는 게 아니죠. 1, 2년 만에 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재건이 되려면 한 세기, 100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 규모까지 1,055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 SG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방한당과 도로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건 관련 협약을 맺었고 24년도 3월에 재건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11월 달에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1차 상승 추세를 이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7월부터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인해서 이 종목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량이 이 종목은 한 2천만 주 정도에 대한 거래량만 유입이 됐을 때에는 추가 과거에 1월 15일, 11월 15일과 11월 6일처럼 정말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350원, 소저가는 2,650원 기준 잡고 13SM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장기 포트에서 한번 편입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한번 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1313 챌린지 포트에 다시 한번 편입을 시켰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FCC에서 중국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입을 제한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 종목은 LS 전선과 함께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의 해저 케이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최대 실적 달성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베트남의 인프라 확장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만 원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2024년도 1월 12월 30일까지 단기간의 조정폭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린 견조로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격을 좁히면서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주에서 6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터치하는 강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눌림목 이후에 반등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33,100원 전 고점 부근 보수적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8,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SG,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저희 장기 포트 안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구주차 챌린지 종목으로 새롭게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아까 종목 리뷰해 주시면서 뭐 등대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다양한 투자 기법들뿐만 아니라 좀 세세한 전략들 또 등대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등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참여해 보시면은 등대 기법 응용, 등대 기법의 심화 과정까지 모두 다 만나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1313 챌린지 포트 안에 종목들과 함께 방향성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등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용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